도차 방정식은 앞에서 어느 정도 했으니까 25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대표 문제 6번 258페이지. 자,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 이퀄 0.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뭐 알파, 베타, 감마를 직접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알파, 베타, 감마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지. 그럼 먼저 뭐 해야 돼? 근과 계수 관계를 적용해서 세 근의 합, 두 근끼리 곱의 합, 세 근의 곱, 이 세 개를 먼저 구해놔야 됩니다. 자, 세 근의 합 1이고 두 근끼리 곱의 합 마이너스 4, 세 근의 곱 마이너스 2인 곱은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됐어? 그럼 이 세 개를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 공식하고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게 될 거야. 뭐 다른 내용으로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게 될 거고요. 자, 일단 세 근의 역수 합을 알아봅시다. 통분하면 세 근의 곱과 분차가 두 근끼리 곱의 합으로 통분이 될 거니까 결국은 대입해보면 얼마야? 약분돼서 2가 나오겠네요. 두 번째, 세 근의 제곱의 합을 알아봐라. 그럼 곱셈 공식, 변형 공식에 의하면 세 근 합의 제곱에서 두 개씩 빠지죠. 두 근끼리 곱의 합. 이해되니? 그럼 계산해보면 대입해서 9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됐어, 안 됐어? 복잡한 거 아니니까요. 자, 세 번째, 근의 제곱을 해서 두 개씩 곱하는 것의 합입니다. 자, 이 식은 고등학교 때 변형식으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니까 응용 문제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얘는 어떻게 변형이 되는 거야? 알파 베타를 하나로, 베타 감마 하나로, 감마 알파를 하나로 봐서 전체 합의 제곱을 하면 전개했을 때 각각의 제곱이니까 그게 먼저니까 제가 나올 거고, 두 개씩 곱해서 전개된 게 두 개씩 나오니까 그걸 두 번씩 빼주게 되겠지. 두 번씩 빼주게 될 거야. 자, 규칙을 봐. 이 두 개 곱하면 베타만 제곱이지? 네. 이 두 개 곱하면 감마만 제곱이다. 네. 이 두 개 곱하면 알파만 제곱이네. 그럼 그 세 개에 보면 알파, 베타, 감마가 공통인 거 보여? 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묶어낼 거예요. 그럼 알파 하나와 베타 하나와 감마 하나인 거 보이니? 네. 그럼 이제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4였고요. 얘는 1이었고요. 얘는 2였습니다. 마이너스 2. 됐어?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20. 되셨지? 자, 4번.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 물어봤어. 자, 얘를 접근하는 방식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편하냐, 귀찮으냐, 불편하냐 그게 좀 갈라져. 첫 번째 방식은 얘가 나오는
근의 공식을 변형하는 겁니다. 근의 공식이다. 곱셈 공식. 여기 관련 있는 곱셈 공식은 딱 하나야. 곱셈 공식 중에 가장 긴 거. 요거. 이거 정비하면은 뭐였는지 기억나니? 이게 곱셈 공식이었습니다. 그럼 변형하려면 얘만 남긴 거잖아, 얘만. 맞니? 네. 그럼 얘가 넘어가야 되는 거지. 네. 그럼 얘가 넘어가서 뒤에 더해지게 될 거야. 그럼 근각에서 관계하고 연결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여기다가 대입해서 구하는 방식이 있어. 이게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은 뭐냐? 차수를 낮춰서 계산할 겁니다. 3차가 보기가 싫으니까. 자, 요 알파라는 애는 얘의 근이니까 얘가 만족하는 식은 얘들아 x 3승과 얘랑 같은 거 보이니? 네. 그럼 알파 3승은 여기다가 대입한 2차식과 같은 거 아니야? 네. 두 번째 방식은 차수를 따올릴 건데요. 알파 세제곱이 뭐랑 같다고?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빼기 2랑 같다고. 그럼 베타 세제곱도 베타 제곱 더하기 4베타 빼기 2랑 같을 거고, 감마 세제곱 또한 감마 제곱 더하기 4감마 빼기 2랑 같은 거지. 됐어? 그럼 이 세 개를 더한 건 얘네들의 합과 같은 거니까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이 뭐랑 같아지느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이건 아까 2번에서 구했던 거야. 4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거는 근각에서의 첫 번째 나와 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6. 그럼 계산이 좀 더 편해지지 않냐 이거지. 이해됐어? 단지 바꾸는 과정이 귀찮은 것 뿐이지. 근데 연습하면 암산으로 다 돼요.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이게 더 편할 때가 있어. 어쩔 땐 이게 편해, 어쩔 땐 이게 편하고. 알겠어? 차수를 낮추는 것도 중요시 여겨라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의성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60페이지에 대표 문제 7번으로 자, 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자, 세 근을 알면은 좋지, 원래는. 그래서 인수분해가 바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것도 생각해보면 좋기는 해. 근데 저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야, 인수정리가 안 통하는. 그래서 그냥, 근과 계수 관계를 적용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럼 세 근의 합이 3. 두 근끼리 곱의 합이 2, 세 근의 곱이 1이 되더라 라는 것을 일단 먼저 적용을 하게 될 거야.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각각의 근에다가 1씩 더한 게 세 근이고 최고차 함계수가 x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방정식을 설정해봐라. 그럼 여기서도 너네들이 뭘 구해야 되는 거니?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면
요 방정식 자체가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어. x 세제곱 빼기 세근 합에 대한 x 제곱 더하기 두근끼리 곱의 합에 대한 x 빼기 세근 곱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바로 이 세 개를 이걸 이용해서 구하겠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세근합 찾아볼까? 누구니?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3 아니야? 네. 이거는 얼마가 되는 거야? 6 되는 거 보여? 네. 여기에 6이라고 써주면 될 거야. 두근끼리 곱의 합. 자, 계산을 암산으로 해서 좀 빠르게 처리를 하는 연습 자꾸 해야 돼. 쓰다 보면 자꾸 느려져. 네. 자, 이거 두 개 곱하면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보여? 네. 알파, 베타, 베타 1 됐어? 그럼 나머지 거 곱하면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나오겠지? 네. 그럼 알파,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나오겠지? 그리고 아까 알파 하나, 베타 하나 나왔잖아? 네. 그럼 전체적으로 6개 나오니까 알파도 2개, 베타도 2개, 감마도 2개. 아, 2개씩 나오는구나. 알파 2개, 베타 2개, 감마 2개. 그리고 1이 총 3번 나오겠구나. 이해됐어? 네. 그럼 이제 저기서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얘가 2였고요. 얘가 3이었습니다. 그래서 11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가 11. 되셨니? 네. 자, 이제 얘네들을 다 곱할 거거든. 저 곱하는 게 조금 귀찮을 순 있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해. 곱셈 공식을 적용이 가능해서 1을 앞으로 빼. 어떻게든 잔머리 굴리는 거야. 에? 그럼 1을 x라고 생각하면 x 더하기 알파, x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감마 맞니? 맞니 안 맞니? 1을 x라고 생각해봐. x 더하기 알파, x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감마. 그럼 저거 전개하면 3차식 나오잖아. x를 기준으로. 그럼 이거 전개하면은 1 세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1제곱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1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 나오는 거 보여? 이해되니? 네. 결국은 근각계수에서 나왔던 애들 다 더해서 1 한 번 더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쟤네들 싹 더해서 1 추가되니까 세분의 곱은 얼마가 된다? 7이 될 거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이 완성이 된 겁니다. 어떻게든 잔머리를 굴려야 돼. 알겠어? 근각계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이제 나머지 문제는 어차피 여기서 다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이나 그렇게 다 활용되는 파트라 특이성은 없고, 여기까지 했을 때 근이 갖고 있는 특이성에 대한 개념이 하나가 추가가 돼요. 이제 우리가 배우는 근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이성,
두 근의 관계가 나와. 근들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근의 관계입니다. 근의 관계. 아까 상반당 정식에서도 근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었지. 근의 특징 첫 번째 딱 하나 알려줬잖아. 뭐였니? 역수. 3이 근이면 3분의 1도 근. 그치?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방정식이 갖고 있는 근의 관계가 돼. 너네가 근의 공식 떠올려봐. 근의 공식 불러봐.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2 더하기 루트 3이 근이면 2 빼기 루트 3도 근일 가능성이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근데 걔가 꼭 근이라는 얘기는 못해. 맞아 안 맞아? 한 근이 2고 다른 근이 2 더하기 루트 2일 수도 있잖아. 한 근이 3이고 다른 근이 루트 3일 수도 있잖아. 맞아 안 맞아? 루트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2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면 다른 근이 2 빼기 루트 3이라는 보장은 못하는 거지. 하지만 가능성은 있지. 맞아 안 맞아? 그럼 그 가능성이 왜 생기느냐에 대한 얘기야. 그걸 보고 근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켤레근이라는 표현을 써요. 켤레근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자동으로 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 2 더하기 루트 3일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2 빼기 루트 3도 근이더라. 2 더하기 i가 한 근일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2 빼기 i도 근이더라. 이해됐어? 그래서 켤레근을 이용하면 한 근을 알면 다른 근을 쉽게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편한 거야. 상반방정식이라는 구조적 특징이 있어. 한 근이 루트 3일에 자동으로 다른 근은 루트 3분의 1이구나. 굳이 인수분해 안 해도 근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켤레근의 성질이라고 얘기를 해서 2 더하기 루트 3이 근일 때 왜 2 빼기 루트 3도 근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유를. 그럼 식을 보고 나서 근이 주어지면 얘도 근일 수밖에 없겠네. 그럼 근을 알게 되면 근을 많이 알면 알수록 방정식의 해석이 쉬워지지 않아? 맞아 맞아.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을 다 알아. 얼마나 좋아.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세 근을 다 알아. 얼마나 좋아. 3차 방정식이 있는데 근을 한 근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두 개 근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한 개밖에 없는데 다른 한 개가 자동으로 켤레근 관계에서 알 수 있어. 그럼 두 개는 알게 된 거잖아. 그럼 편해지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켤레근이라는 것은 방정식을 보다 편리하게 해석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인 건데 너네가 어찌됐든 이 2차 방정식이 갖고 있는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설명이기 때문에 얘가 갖고 있는 근의 특징을 먼저 설명을 해야 돼. 자, A가 0이 아니어야지 2차 방정식이고요. A하고 B하고 C는 원래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복소수예요, 원래. 그래서 허수가 들어가도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얘가 개수가 유리수라면 복소수까지 다 쓸 수 있는데 유리수로 제한을 했다면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리수를 개수로 갖는 2차 방정식. 단순하지. 수학자들이 이름 붙이는 것도. 유리, 개수, 2차 방정식. 얘 근과 같은 근의 공식에 의해서 근 불러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가 근이잖아. 자, 내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애들이 무슨 수인지가 얘는 0이 아닌 유리수 맞아 안 맞아? A가 0 아니었으니까 0이 아닌 유리수. 얘는 유리수지. 네. 자,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빼기 4AC 얘도 유리수 맞니? 네. 근데 이 유리수가 루트 안에 있는 유리수가 제곱수가 아니면 루트가 살아있게 되지. 제곱수면 루트가 없어지죠. 맞아 안 맞아? 그럼 내가 빨간색으로 박스 치는 애는 무슨 수일 가능성이 생겨? 무리수. 무리수 아니면 허수일 가능성이 생기지. 아, 얘는 셋 중에 하나야. 유리수거나 무리수거나 허수거나. 맞아 안 맞아?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켈레근의 성질이 나와. 얘에서 한 근이 P 더하기 Q 루트 M 인데 얘가 무리수라면 누가 무리수일까? 루트 M이 됐니? Q 루트 M이 됐니? P하고 Q는 유리수야. PQ는 유리수야. 유리수. 한 근이 무리수라면 뭐일 수밖에 없다? 켈레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 근이 이거라면 다른 한 근은 자동으로 뭐일 수밖에 없어? P-Q 루트 N이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 개수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성질인 거야. 개수가 무리수일 수도 있어요. 그치? 2차 방정식의 개수는 복소수까지 다 쓸 테니까. 이해됐어? 개수가 유리수일 때 근이 갖는 구조적 특징. 한 근이 주어지면 다른 근이 자동근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근데 한 근이 2래. 다른 근 알 수 있어 없어? 모른다는 얘기야. 알겠니? 근데 한 근이 루트 2래. 다른 근은 뭐일 수밖에 없다고? 마이너스 루트 2. 이해됐어? 마찬가지로 한 근이 P 더하기 QI야. 이번에 P하고 Q는 실수고요. 이 숫자는 I가 없어지지 않는 허수입니다. 맞나요? 그럼 이걸 보고 허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근이 P 더하기 QI면 QI가 될 수 있는 게 저 빨간 박스밖에 없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다른 근은 뭐일 수밖에 없어? QI의 부호가 반대인 근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다른 한 근은 자동으로 P 빼기 QI일 수밖에 없다. 이게 켈레근의 첫 번째 성질입니다. 유리계수 방정식이 갖는 켈레근 성질. 유리계수 방정식이 갖는 켈레근. 2차만이 아니야. 3차, 4차, 5차 다 돼. 계수가 유리수인 3차 방정식인데 한 근이 3 더하기 루트 2면 근이 3개가 알아야 되는데 계수가 모두 유리수야. 근데 한 근이 3 더하기 루트 2야. 그럼 다른 건 몰라도
다른 한글은 뭐임을 알 수 있어? 3 빼기 루트 2. 또 다른 글은 아직 몰라. 알겠니? 나머지 한글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근을 한 개 알고 시작하느냐 2개 알고 시작하느냐는 큰 차이라고. 이해됐어? 자동으로 근을 설정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다. 됐니? 이걸 보고 유리계수 방정식이 갖고 있는 켤레근의 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유리계수 방정식이 갖는 켤레근의 성질. 지워도 되니? 어디만 지우냐면 요것만 지우면 돼. 요것만. 그게 두 번째. 자, 이번에 여기도 지울 거야. A, B, C가 무슨 수냐? 실수. 약간 개수가 유리수였고요. 이번에는 실수야. 무슨 말이야? 무리수도 쓸 수는 있다는 얘기야. 단지 개수에 허수만 안 들어가면 돼. 그치? 개수에 유리수든 무리수든 아무거나 써도 된다. 루트 있어도 돼. 뭐 2 더하기 루트 있어도 돼. 아무거나 상관없어. 허수만 없으면 돼.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실수 개수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단순하죠. 장명 센스들이 되게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근을 분석해보면 분모는 0이 아닌 실수야. B는 실수고요. 루트 안에 있는 애도 실수입니다. 그럼 루트를 포함한 요 식은 무슨 수냐면 뭐 아니면 뭐냐면 실수 아니면 허수가 돼버려. 이해되니? 루트 안에가 음수면 허수인 거고 루트 안에가 양수거나 0이면 실수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랬더니 한근이 이렇게 생겼어요. P 더하기 QI. P하고 Q는 아까 한 거랑 똑같아. 실수고 P 더하기 QI는 허수야. 근데 근이 허수래. 한근이. 그럼 허수일에는 저 빨간색밖에 없잖아. 그럼 다른 근은 자동으로 부호가 반대인 근을 갖는다. 허수 쪽에 부호가 반대인 근. 다른 한 근은 누구다? P-QI일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게 3차든 4차든 다 똑같아요. 개수가 실수인데 2 더하기 i가 한 근인 3차 방정식이 있어. 그럼 다른 근은 다른 한 근은 2 빼기 i. 나머지 근은 몰라. 이해됐어? 그래서 되게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특징. 왜? 근을 추가적으로 자동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저걸 이용해서 근과 개수의 관계와 연결시켜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내용으로 대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들이 고등학생들이 되게 싫어하는 방정식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으로 할 거예요. 오메가라는 그러면 이름만 들어도 짜증나죠. 그치? 오메가 오메가 방정식. 근데 요새 고등과정에서는 그 오메가를 그렇게까지 깊게
활용하지는 않는 추세기는 한데 그건 선생님은 어느 선생님이 문제 내냐에 따라 복골복이기 때문에. 자, 262페이지 대표 문제 8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3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퀄 0이 있고요. 두 근이 1하고 1 빼기 루트 3이래. 그럼 나머지 한 근만 알면 너무 땡큐 아니니? 그랬는데 유리수 A, B 찾아보래. 아, 이 말 때문에 여기 개수들 다 보면 1, 마이너스 3, A, B 네 개수가 보이는데 다 유리수 보여 안 보여? 그럼 얘는 무슨 방정식이다? 유리 개수 3차 방정식. 유리 개수 3차 방정식이다. 근데 근 중에 무슨 근이 보여? 무슨 근이 보여? 무리수인 근 보여? 그럼 편례근 성질에 의해서 다른 한 근은 뭐가 돼? 1 더하기 루트 3이 근일 수밖에 없지? 그럼 뭐 알게 된 거야? 세 근 다 알게 된 거죠. 그럼 근각계수 관계 써가지고 구해도 되고 방정식 설정해서 전개해서 구해도 되지. 이해됐어? 방식은 여러 가지란 얘기야. 근을 추가적으로 알 수 있어서 풀이법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래? 어차피 문제는 너네가 많이 풀어야 돼. 내가 풀어줘봤자 우와 하고서 끝나. 너네 동물원 오는 거 아니야. 내가 푸는 거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명하는 개념을 너네 걸로 자꾸 흡수하려고 해야 되고 문제는 너네가 자꾸 풀어봐야 돼. 그게 제일 귀찮은 작업이니까. 얘는 고맙게도 아까 1번은 요 1이라는 한 근이 주어져 있어서 더 편한 거였지. 세 근을 다 알게 된 거니까. 근데 2번 문제는 한 근이 1 빼기 2i야. 그랬을 때 실수 AB 값을 찾아봐라. 실수 AB. 근데 나머지 근거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 돼. 이 말로 인해서 여기 안에 보이는 개수들 보면 다 무슨 숫자야? 실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무슨 개수? 실수 개수 3차 방정식이다. 근데 무슨 근이 보여? 허수인 근 보여야지. 허수인 근. 그럼 자동으로 한 근이 1 더하기 2i가 편례근으로 잡히는 거고요. 세 근이 있어야 되니까 나머지 근은 모르는 거지. 그럼 나머지 근은 그냥 알파라고 나오자. 자, 그럼 모르는 게 알파 아니야? 알파만 알면 되지 않아? 그럼 근각계수 관계를 생각을 해봐. 요거는 세 근의 합 아니니? 이거는 두 근끼리 곱의 합에 관련돼 있는 거 아니니? 이거는 세 근의 곱 아니니? 세 근 중에 하나는 모르잖아. 그럼 세 근 곱에다가 적용하면 알파 알 수 있지 않겠니? 이해됐어? 그럼 세 근을 아는 게 목표니까 먼저. 뭔 말인지 알겠냐? 세 근의 합은 얘랑 관련이 있으니까 A도 모르고 알파도 몰라. 그래서 그럼 풀 수가 없지. 근데 세 근 곱은 알파만 모르고 아니까 알파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과 계수 중에 뭐부터 적용하자? 세 근의 곱부터 적용을 하자. 그럼 세 근 곱은 너네가 나중에 되면 익숙해지니까 빠르게 계산이 될 거야. 이렇게 곱해질 거고
마이너스 a분의 t 마이너스 5가 나올 겁니다. 그럼 복소수 계산해서 이거는 켤레 복소수의 곱에 의해서 계산해 보면은 5가 만들어져요. 되니? 그럼 알파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세근을 이제 다 알겠겠어. 그럼 세근의 합, 두근끼리 곱의 합 이용하면 근각에서에서 부호 실수만 안 하면 덧셈 뺄셈만 실수 안 하면 A, B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세근도 알게 되고 A, B도 알게 된다. 이 결국은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시간 싸움하고 실수 싸움이에요. 알겠냐? 진짜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어차피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고 개념이 어려워서 변형도 못해. 그럼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심해지는 거지.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지 말지에 대한 얘기는. 근데 결국은 고등학교 가서 애들이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아는 거 다 틀려서 그런데 아는 거 틀려와서 선생님 이거 실수했어요. 한 과목당 실수가 한 개가 나오면 10과목이면 실수가 10개거든. 하나당 5점이면 50점 날아가는 거야. 그렇지 않아? 한 과목 날린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아? 한 과목당 실수가 2개를 했어. 그럼 10점씩 날아가고 5과목이면 또 50점 날아가는 거야. 실수 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자꾸 실수했어요. 몰라서 못 푸는 건 괜찮다니까. 고등학교 때 갔을 때 그럼 내가 맞을 수 있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알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문제를 많이 푸는 이유는 뭐니? 내가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려고 하는 거야. 이 문제는 이런 스타일은, 이런 개념은 오래 걸리니까 풀지 말아야지. 시험 시간 안에. 그걸 결정하려고 너네가 어려운 문제도 많이 푸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내가 풀지 말아야 되는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맞춰야 되는 문제를 틀린다거나 못 푼다거나 내가 분명히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용어를 몰라가지고 틀린다거나 공식을 몰라서 틀린다거나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고등학교 때 나오거든. 이것은 뭐라 하는가? 뭐 말인지 알겠니? 서술형이에요? 단답형 같은 데서 나오고 뭐 객관식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정의라는 용어를 앞에서 막 설명을 해. 이것은 뭐다. 그럼 정의다. 그럼 참이냐 거짓이냐. 그리고 판단하는 문제들. 뭐 말인지 알겠니? 뭐 평균. 뭐 그런 단어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 그럼 걔가 평균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평균을 모르는 거지. 헷갈리는 거지 용어를. 쟤 자주 보던 애인데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뭐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는 거기서 틀려오면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럼 선생님 아는 건데 틀렸어요. 1 더하기 2가 왜 4가 되냐고 갑자기. 2 곱하기 3이 6이야. 2 곱하기 2는 4야. 그럼 답이 4잖아. 근데 5번에 4가 있는데 답이 4니까 4번에다 체크하고. 은근히 자주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니까. 나도 그러거든. 나도 문제 풀다 보면 답이 4야. 근데 5번에 4가 있는데 4니까 4번에다 체크하고 그런 경우 은근히 있다는 얘기야. 생각보다 자주 나와. 그럼 뭐야, 시험 볼 때 그게 나오면 안 되는데 시험 볼 때 집중도가 떨어져서 그러는 거지. 내가 아는 것만 정확히 맞추고 내 실력만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으면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 건 찍어서 맞추면 땡큐야. 그렇지 않아? 찍었는데 틀렸어. 억울할 게 없지. 근데 풀었는데 틀렸어. 아는 건데 억울하잖아. 그 억울함이 안 발생되게 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등급이 올라가. 고등학교 때 등급이 올라가. 희한하게. 왜? 다 실수하니까. 나랑 똑같은 실력 가진 애들이 있어. 근데 쟤 실수해. 근데 나는 실수 안 해. 근데 우리가 맞아야 되는 점수는 80점이야. 근데 80점 난 맞은 거고 쟤는 실수해서 10점 나온 거야. 그럼 쟤는 억울한 거고 난 억울하지 않은 것 뿐인 거지. 근데 저보다 내가 등급이 높은 거야. 희한한 게. 그래서 내가 실수하지 말라는 걸 강조하면 거기 되니까. 실수를 터부시 여기지 말아라. 실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뭔지 알겠니? 이게 실수에 되게 민감해야 돼. 그럼 내가 아는 거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공부의 핵심인 거예요. 아는 거 정확하게 아는 게. 천천히 풀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어차피 50분이면 충분하거든. 내가 아는 거 푸는 거네. 내가 모르는 거 풀려고 하니까 50분이 부족하지. 그렇지 않아? 수능은 더 충분해. 30문제나 30문제밖에 안 주는데 100분이나 줘. 그런 거 어려운 거. 어려운 걸 어차피 버리는 거고. 못 풀 걸 어차피 버리는 거라니까. 못 푸는 문제가 2개. 킬러 문제라고 얘기하죠. 많으면 4개. 중킬러까지. 그럼 26문제를 100분 동안 푸는 건데 뭐지? 그 중에 5개는 그냥 암산으로 되는 문제. 그럼 21문제를 100분 동안 푸는 거야. 천천히. 뭔지 알겠니? 그렇게 하면은 2등급. 수능 2등급은 그냥 보장이 돼요. 근데 애들이 그걸 몰라. 모르는 걸 풀려고 해. 그리고 아는 거에서 틀려. 그게 깔맞아 없는 거죠. 이해됐어? 그 과정을 수학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반드시 문제 풀어가야 돼.